자, 거기 설명 보니까요, 여과 과정. 자, 일단 여과란 것은 이렇게 먼저 정리하자고요. 첫 번째 기본 전제가 보니까요, 반드시 여과에 대한 가장 기본은 소득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니까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둘이 있어요. 당연히 보니까 고소득은 고가 주택을 가져갈 것이고 저소득은 저가 주택을 가져갑니다. 이럴 때 특히 주택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조달받을까 이게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신규 주택은 가격이 비싼 고가 주택이 되어지다 보니까 항상 얘는 고소득 계층만 가져가는 거지 절대 저소득 계층이 이 집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저소득 계층은 어떻게 해서 주택을 공급받을까 이게 중요한데요. 항상 보니까 저소득은 신규 주택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가 주택 중에서 시간이 경과되면 건물은 점점 노후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하향여과죠. 그래서 하향여가 발생되어지면 반드시 뭐 있습니까? 결국은 공급을 조달받습니다. 자, 이런 이제 기본 마인드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한 뭐냐?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과에 대한 종류는 크게 두 개 있는 거 아니죠? 무슨 여과? 상향과 그다음 뭐죠? 하향. 요걸 보는 시각이 세 개. 요 세 개를 먼저 아시라고. 자, 첫 번째. 이 집을 맨 처음에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에 이 집을 누가 가져갈려기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항상 보니까 상향은 마지막에 소득이 높은 고소득 계층이 가져갑니다. 거꾸로 여기 있는 하향은 뭐 있습니까? 저소득 계층이 이 집을 가져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두 번째 보니까 이 집을 하자 보수의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때 집값 올라가는 폭하고 있죠. 하자 보수 비용 중에 누가 더 클까 따져보는 겁니다. 따져봤을 때 주택 가격이 훨씬 더 크게 뛴답니다. 이건 상향이죠. 이 말은 결국은 하자 보수 한단 말 뜻입니다. 거꾸로 수선비가 더 큰 경우 있어요. 이때는 하자 보수 하겠습니까? 하지 않는 결과 건물은 점점 노후화된다. 그래서 이게 하향여과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 소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월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좋은 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면 결국은 내가 옛날 살고 있는 저가 주택을 버리는 거죠. 이 말은 저가에 대한 수요가 하면서 그 반대 거꾸로 고가에 대한 수요가 이 말은 같이 움직여야 돼, 항상.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 과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거 분리란 말 뜻은 고급 주거지와 저급 주거지 분리냐 아니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분리냐 묻는 거예요. 항상 고급과 저급 주거지 분리입니다. 또 이런 게 발생되는 장소는 인근 지역에 발생합니까? 아니면 도시 전체에 발생합니까? 둘 다. 인근 지역 또는 도시 전체에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우리 항상 여과 과정 나면 제일 중요한 이 그림 하나만 그려놓고 가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은 고급 주거지, 이 지역은 저급 주거지에 있다 가정합니다. 했을 때 자, 요거 말로 묻는 거죠. 이때 경계 지역에 인접해 있는 고급 주거지 집값은요? 떨어지죠. 옆에 누가 저급이란 외부 불경제 때문에. 자, 경계 지역에 인접해 있는 저급 주거지 집값이 뭐죠? 이때 이 집은 하자 보수 안 할 거 아니에요. 건물이 점점점 노후화되면 얘가 이렇게 산다, 그죠? 산다 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이게 무슨 여가? 요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시간이 경과되면 밀려가면요. 이 지역이 설럼과 빈민가 되기 전에 이 지역을 재개발 등을 함에 따라 고급 주택으로 바뀝니다. 이런 게 무슨 여가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상향여가가 되어진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마지막에 볼 게 뭐 있냐? 예, 설럼과 빈민가. 이거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설럼과 빈민가는요. 딱 두 개 마시면 돼요. 이런 무조건 시장 뭐요? 같음을 자원이 효율적 배분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절대 철거 정책이라는 용어 쓰지 말고 지역의 주민들의 뭐요?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키워드만. 자, 어쨌든 요 전체가 한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문제로 들어간 문제. 자, 문제 12번 문제요. 자, 12번에 1번 이렇게 황당한 문제 있죠? 이런 건 절대 정답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통과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12번은요. 답이 나올 게 뭔지 압니까? 딱 보니 뭐 있습니까? 2번. 그 다음에 저기 있는 4번. 요거 두 개는 답이 될 게 없어. 다른 건 답을 하면 안 된다고.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5번 공과가 뭐냐? 난 알 필요 없어. 어쨌든 정답은 게 없어 무조건. 그러니까 항상 답이 될 수 있는 문 정해져 있습니다. 자, 2번 가볼게. 2번은 자 마지막에 이 집 누가 가져가지? 우리 거기 문제 보니까 하위 계층이 가져가죠. 무슨 여가? 하향. 자, 그 다음에 예, 거기 있는 3번 이거죠. 주택 시장의 주택 여가 가정 여가 효과에 긍정적 작용한다면 주택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보세요. 얘가 여기 보세요. 요 저급 설럼과 빈민가지 넘어가서 뭐하지? 하면 주택에 대한 질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4번 가볼까요? 자, 4번 이 집 누가 지금 찾아간 거예요? 마지막에? 상위 계층이죠? 무슨 여가? 상향. 그렇게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뒷장에 있는 78페이지. 자, 일단 78페이지 1번 갑니다. 13번 문제. 얘도 결국은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3번, 4번. 요 두 개, 3번, 4번, 5번. 요거 세 개 중요하네. 1번, 2번 같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자, 여과 과정 형성 구분 기준이 뭐냐? 소득에 따른 구분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되는 걸 곧 이게 다른 말로 여과정입니다. 2번 가볼까요? 첫 번째 주거 분리는 절대 상업이나 주거지역 분리가 아니라 뭡니까? 고급 주거지역 저급 분리지.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이 뭐 있습니까?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간적에 발생할 수 있다. 자, 3번 가볼까요? 누가 더 큰 거요? 계량비입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가치입니까? 계량비만, 계량비도 커져. 그럼 무슨 여가? 하향여가죠. 자, 4번 가볼까요? 고소득층 주거지 경계와 인접해 있는 저소득층 주택. 자, 요거 갑니다. 자, 그 말은 여보세요. 요거 앞에 거 묻는 거예요? 뒤에 거 묻는 거예요? 고소득층에 인접한 저급 주거지 묻는 거 아닙니까? 집값이 올라가지. 옆에 뭐 때문에?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경제 때문에. 자, 반대로 뭐 있습니까? 예, 저소득층과 인접해 있는 고소득 계층. 요거 묻는 거지. 그죠? 얘는 집값이 할인된다. 이런 거 마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요. 절대 불량주택 설럼가는 절대 뭐 있습니까? 시장 실패란 말 쓰지 마라. 즉, 같은 말이 뭐야? 자원의 효율적 배분. 같은 말이, 예, 시장 성공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예, 14번 갑니다. 자, 14번에 1번. 이거 참 재밌는 말인데, 별거 아니에요. 자, 물어볼게요. 이거 보세요. 보세요. 가격과 양이 있어요. 공급, 수요 1, 수요 2가 있어. 자, 이때 보니까 현재 고소득 계층의 수요는 수요 1, 수요 2 누구? 고소득 계층. 응? 아니, 뭘 보면 집값 비싼 게 뭐라고.
그지? 싼 게 이게 저수가 아닙니까? 지금 이거 묻는 문제가. 그래서 그래퍼상 저수도 계층은 고급 주택, 고수도 계층보다 뭐요? 좌측에 있지 이게? 그죠? 좌측에 있다. 싼 거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자, 2번은 시장에서 하향료가 발생되는 이유는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이 말은 누가 더 큰 거요? 보수 비용이지. 하자 보수 안 하는 거죠. 그래 보시고 3번 갑니다. 소득이 무슨 여가지 이거? 응? 소득이 감소하고, 이 말 내가 이 말 아닙니까? 원래 내가 현재 연봉 4억 되는 분이 쪽박 탔어. 그래서 연봉 5천 된대. 이 쪽박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하여간 이렇게 떨어진 뭐 있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좀 낮은 수익 집 사야 되지. 이게 무슨 여가죠? 하향이죠. 그럼 저가에 대한 수익을 뭐하지? 고가는요? 반대지? 감소된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요. 네, 4번. 항상 주거 분리는 절대 고급, 주거지, 저급입니다. 주거와 상업지역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고수득층 주거지역으로 누가 들어왔지? 저수득 들어오면 이거 무슨 여가요? 하향여가. 이 지역은 점점점 뭐 있습니까? 저수득층 주거지에 바뀐다. 이 말은 천이 현상이 발생한다 써야 되겠죠?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5, 16은 알아서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그 내용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과 과정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85페이지 있는 지대론부터 합니다. 지대론. 강의하는 사람이 제일 편할 때가 뭐냐? 지금 제일 편합니다. 왜? 다 알아듣거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지금부터 이제 지대. 지대란 것은요, 토지 사용 대가, 사용 대가입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서 뭘 먼저 할 건가 하면 이걸 먼저 할게요. 네, 이걸 하는 목적은요, 과연 준지대란 말이 뭐냐, 요걸 제가 설명할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임요와 지대, 공통된 말은 타입 물건, 이용, 대가요. 그죠? 그러면 이 건물 이용 대가는 임요입니까? 지대입니까? 임요. 자동차 빌릴 수 있지? 이용 대가 뭐지? 렌터가 뭔데? 토지 이용 대가는요? 광산 이용 대가는? 광산. 응? 원래 지대와 임요 차이는 둘 다 공통된 말은 타인의 물건 이용 대가입니다. 그런데 요 지대라는 것은 절대 생산이 안 되는 물건이 있죠. 다시 만들 수 없는 물건이야. 근데 임요는 원래 이거 렌트라는 것은 생산을 갖다 할 수 있는 물건. 우리 건물은 1층, 2층, 3층 만들 수 있죠. 그죠? 그와 같이 그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이용될 거거든요. 이게 임요. 정확한 말은.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거 준지대, 이건 부동산과 전혀 관계없는 지문이지만 가끔 보니까 이걸 갖다 장난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속도로 말해 사람 같잖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부동산은 부동산답게 시험 내야 되지 왜 자꾸 경작을 내고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사실은. 자, 보세요. 설명 제가 드릴게. 그러면 우리 지대의 가장 대표적인 뭐죠? 토지 사용대까지. 그죠? 토지는 사면은 추가적인 생산비 투입됩니까? 추가 비용? 안 되잖아요. 절대 감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땅을 갖고 있음에 따라 추가 비용이 투입되지 아니하고도 꼬박꼬박 뭘 받습니까? 잉여.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이 산출되어진다는 게 이게. 응? 그러면 항상 고정돼 있는 추가 비용 투입하지 고정돼 있는 요소에 대해서 이용될 거 잉여 발생하는데, 자, 우리 공장을 설립하면요, 기계나 기구 같은 건 뭐 있습니까? 새 기계 사면은 추가 비용 들어가? 처음에는 안 들어가지. 들어가지 않고도 항상 뭐 있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생산하거든. 이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계는 뭐 있습니까? 이런 단기와 장기 있어요. 있는데, 단기는 추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장기는 이제 기계가 노후되겠죠. 노후되면 서서히 이제 하자 보수는 하거든요. 이건 추가 비용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뭐 있습니까? 어떤 이익이 발생된답니다. 그러면 이때 단기는 보니까요, 토지와 같이 뭐 있습니까? 추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않고도 결국 뭐 있으면 이익이 발생되는 잉여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게 뭐 있습니까? 지대와 같은 성격이 있다 해서 지대에 따라간다, 준한다 해서 이게 준지대예요. 결론상 뭐냐? 준지대는 기계나 기구가 이런 물건에 대해서 단기간에 뭐 있습니까? 이용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익을 가지고 준지대. 이걸 누가 말했냐? 마샬. 그래서 일단 준지대는 그런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하시면 돼. 단기간에 기계, 기구 등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걸 가지고 지대에 준한다 해서 준지대입니다. 자, 일단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보니까 2번 시험 냈는데 일단 2번 냈는데 그런 개념이 있다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대에선 맨 먼저 뭐를 보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대와 관련돼 있는 논쟁이 있어요. 있는데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자, 그 중에 특히 뭐 이 지대에선 고전학파가 있고 반대 뭐 있습니까? 신고전학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 있는데요.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수업을 하긴 해요. 하지만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걸 모르는 데서 중개해서 관계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식, 독일식 가장 큰 병폐라고. 얘들은 무조건 이론만 중요시하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좀 다르죠. 미국은 중개에서 시험처럼 뭐 하는지 압니까? 삼각형 넓이를 한다고. 응? 훨씬 현실적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건데 일단 우리가 현재 뭐 있습니까? 갑이 아니라 어리죠. 그래서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가보자고 이제. 사실은 있죠.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고전압파, 신고전 딱 두 개 마시면 돼. 그중 우리 생산 요소, 3요소 뭐 있습니까? 이 분필 만들 때 필요한 게 딱 3개 필요하죠? 만드는 돈. 두 번째, 만들 수 있는 장소, 땅. 만드는 사람. 3개 필요하죠?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과 토지예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자본이란 것과 뭐 있습니까? 토지가 중요한데 핵심이 이거요. 요거 2개를 구별했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응? 그리고 토지 사용 대가가 뭐지? 지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요거 2개가 분명히 중요하다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요거 2개만 딱 기억하시면 남은 잊어버리지 하고. 자, 설명드릴게요. 고전학파는 토지를 보는 시가 이겁니다. 사람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다라고 가자는 거예요. 반대로 신고전은 뭐라는 거면 그거 아니다. 용도에 따라 특정한 용도에서는 양이 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본은 자본이 있는 겁니다. 공장 설립할 때 설비 투자 있지. 설비 투자고 이게 자본입니다. 그 설비 투자를 할 때 그 양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고전학파 땅은 절대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땅은 한정돼 있어. 고정돼 있다고. 고정돼 있다 보는 식이 뭐냐? 곧 이게 고전학파야.
근데 반대로 신고전은요. 자본은 설비, 공장 설립할 때 설비치와 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땅도 특정한 용도 중에서 그 양이 늘어날 수 있고 뭐 있습니까? 줄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자 이때 설명할 때 분명히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은 뭐 있으면 양이 변할 수 있지. 땅은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같이 묶고 설명할 수 있어? 없잖아. 그래서 그 결과 이걸 뭡니까? 분리해 설명한다 말 뜻이라고. 그런데 여기 있는 신고지는 뭐 있습니까? 두 놈 다 그 양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둘 다 묶어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분리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보니까 토지는 고전학파는 절대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만들 수 없는데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매달마다 꼬박꼬박 월세 받고 있어. 노력했어?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잉여분으로 본다. 또는 불로소득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급부의 신고전은 그게 아니지. 주어진 땅을 주인이 직접 뭐 있습니까? 예, 뭐 저기 있는 상업을 주거를 공장 바꿀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건 생산, 즉 노력에 대한 대가는 생산 요소입니다. 간주한다는. 즉 생산비로 뭐합니까? 간주한다 이거예요. 즉 이 말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 나면 요 두 개만 딱 구별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농업지대에 대한 설명. 농업지대. 자, 농업지대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지대는 뭐냐? 이래 보시면 돼요. 학자가 3명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은 지대 공식부터 아시는데 토지 이용 대가인 지대, 즉 불로소득입니다. 지대란 것은 항상 쌀 한 가마니 가격에다가 쌀 한 가마를 만드는 생산비 있죠? 이 생산비 차이가 뭐라고? 차이가 지대. 이게 무슨 지대? 그죠? 그러니까 생산비 차액이 지대래. 누가 말한 거예요? 리카르도죠?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 얘 지대 원인 자체가 뭐냐 물었을 때 물론 지대에 영향 줄 수 있는 것은 곡물 가격 또는 생산비 둘 다 영향 주겠지만 더 크게 영향 주는 누굽니까? 생산비죠. 아니, 쌀 한 가마니 가격이야. 원주나 저기 서울 같습니다. 같지만 결국은 농지가 비옥하냐 덜 비옥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나오는 생산비 차이가 곧 지대가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항상 생산비 차이 또는 비옥도 차이를 말하며 곧 이게 지대가 되어진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한 명 더 추가되죠. 그죠? 그게 누구예요? 자, 뒤에 숟가락을 씁니다. 누구죠? 운송비가 더 추가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결국 무슨 지대입니까? 위치지대. 누가 말한 거죠? 티넨. 예, 티넨이 말한 거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티넨은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지대의 원인은 뭐죠? 운송비죠. 자, 운송비 절약이 곧 이게 지대가 되어진다라 보시라고요. 그런데 자, 일단 잠시 항상 T는 기본 전제가 비옥도는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부잣집 아들인 T는 자기 땅을 보니까요 모든 땅에 있는 비옥도 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마을을 좀 확장 도시, 이 도심인데 이때 혼자서 이 땅을 다 경작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걸 할 수 없이 임대 등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각각 있는 지역마다 농작물을 생산할 때 이건 도심 건교 농업이고 여기 목재가 될 것이고 여기 윤작식, 삼포식 이렇게 6개 있는 이 성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요. 각 농작물의 한 개의 지대곡선 만듭니다. 한 개 지대곡선. 우리 저기 있는 기본세 없는데 좀 정리해 볼게요. 요 각각에 있는 도심 건교 농업은 요거까지만 간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
도시 건교 녹음의 한계지는 여기까지야. 응? 그 다음에 이게 목재거든? 목재에 대한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그 다음에 이 윤작식 녹음 반드시 여기까지 한계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심과 외곽이 있으면요. 여기 지대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6개. 2, 셋, 넷, 6개 있어요. 이렇게. 여기 뭔가 하면 이렇게 한 게 T 내내 한 개 농작물에 곡물의 한 개 지대 곡선. 요겁니다. 이걸 왜 제가 설명을 조금 깊게 나오면 이거 나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가볼게. 요 내용도 좀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도심 건교는요, 운송비가 어떻게 됩니까? 적게 들면 지대는요. 그런 결과 토지가 집약적, 조방적. 집약적 이용되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약적 이용. 근데 실제 시험 보통 보니까요. 이걸 싹 빼버리고 시험 나온다고. 나오는데 설마 우리 과거에 기출 문제 풀어봤지만 도심 건교는 조방적 이렇게 장난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집약적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는 순간 요거 누가 말한 거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 T 낸이 한 마리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일단 요건 좀 이따 하고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거 이외에 한 명 돼 있던데 보니까 누구지? 칼 막스, 마르커스. 무슨 지대요? 절대 지대설이죠. 절대 지대라는 것은 반드시 뭐 때문에 지대 발생합니까? 절대는 모든 땅의 지대 발생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한테 토지가 사유화가 인정된 거죠. 이 말은 개인에게 뭐 있습니까? 소유권이 인정되어지다 보니까 토지 부족 현상들 때문에 모든 땅에 대해서 지대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지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리카드란 말과 칼 막스 이 두 개 비교하셔야 되죠. 할 때 뭐가 중요하면 한계지에 관연지대가 존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리카드는 지대가 없지만 이 막스는요 있다는 걸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 뭐를 더 보시는가 하면요. 요 말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지금부터. 자, T 내는 도시지대입니까? 아니면 농업지대요? 농업이지. T 내의 농업지대를 가지고 어디에서 응용했는가 하면 세 개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그럼 요 그림 본 적이 있지. 지대. 그 다음에 도심과 외곽이 있어요. 있는데 이와같이 이렇게 A산업, B산업, C산업 본 적 있습니까? 있죠, 그죠? 있는데 보죠. 자, 여기서 입지 경쟁이 붙으면 누가 이 땅 사지? 응?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입지 경쟁이 붙으면 A, B, C가 있잖아. 누가 이 땅 주제? A지. 입지 경쟁이 붙었을 때 가장 높은 지대를 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땅 가져가죠. 이게 뭐냐? 입찰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지대.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입니다. 보세요. 요 그림이 원래 이게 6개거든. 원래 농작물이 6개 한계지가 있어. 이렇게 만든 걸 이렇게 변형시켰다고. 그래서 T 내내 농업지대 가지고 즉 고립국 이런 거 가지고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입찰지대 곡선 형태로 응용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요거 한 적이 있죠. CBD가 있고 저급 주거지, 고급 주거지 난 거 있죠. 이게 뭐지? 누구 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동심원 이론을 갖다가 응용한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요. 보세요. 현대적, 이건 농업은 옛날 지대입니다. 옛날 지대. 현대 지대 곡선은 지대에다가 곡물 가격과 생산비도 요 말 대신 교통비란 말로 바뀐다는 이게. 네?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농업지대에서 바뀐 거 아니고? 그래서 결국 뭐 있습니까? 현대지대에 교량적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냐? T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지문상에서. 이건 전부 다 이 세 개는 몽땅 다 무슨 지대지고? 그러니까 농업지대에 있는 것을 뭐로 접목시킨 거요? 도시로 접목시킨 역할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지문은 전부 다 뜰 수 있어요. 몽땅 다. 자, 일단 이런 건 좀 따로 떼어 공부하시고요. 예, 그 외에 나머지 이 입찰지대는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에서. 요건 2개 정도 아니면 3개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으면. 자, 첫 번째 이거 묻습니다. 각 산업의 지대 곡선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 요거 묻습니다. 그래서 지대 곡선 차이가 있는 것은 반드시 순형가 같은 말 초관이지, 초관은 이지 절대 매출액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 얘는 두 번째 보니까 도심안 쪽. 차지하는 업종은 누구죠? 대부분 다? 도심안 쪽 누가 들어옵니까? 상업이죠. 그 다음요? 공장이죠? 이때 보니까 업종의 지대 곡선 기울기가 가장 뭐합니까? 급경사죠? 업종은 상업이 되면 업종 위치하죠? 상업이 위치한 이유를 묻고 반드시 뭐예요? 운송비 부담 때문에. 이유. 이유를 묻거든 결국은 운송비 부담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고요. 크다 적든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이렇게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있죠. 헤이거의 마찰 비용 이론. 항상 헤이거의 마찰 비용 들은 순간 다른 거 보지 마. 교통비와 지대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끝. 이렇게 하시라고. 물론 이게 헤이가 말한 거에 잠시 볼래요? 이런 겁니다. 자, 도심과 외곽이 있어요. 있는데 그럼 지대랑 점점 뭐하지? 지대는 떨어지죠? 교통비는 점점 뭐합니까? 올라가죠? 한번 따지면 이 말이에요. 원래 헤이가 한 말은. 잘 보세요. 자, 이 말입니다. 도심 안쪽에 지대가 100원 들어갔어. 이때 교통비란 교통 0입니다. 0이라고. 이쯤 와보니까 이쯤 교통비가 30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대는 과거 100원보다 30원 떨어져. 그런 결과 지대 금액은 70원 준다고. 이 말은 뭐냐? 도심 전체 어디든지 요 2개 비용 합치면 다 같다는 거야. 응? 합치면. 이렇게 설명이 누구냐고 이게 헤이거인데 어쨌든 이런 개념 보지 말고 여러분들 무조건 마찰 비용 이런 나는 순간 무조건 교통비와 지대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런 말 마시고
또 과거의 어떤 문제 보니까요. 얘가 지문상태면 절대 틀린 말 내지 않는다. 그 결과 이건 보지 말고 그냥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네, 큰 의미 없으니까. 얘가 분명히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 항상. 자, 일단 지대가 좀 길긴 긴데요. 어쨌든 이 내용은요.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뭐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저기 있는 효율적 시장, 부동산 시장 특성 같은 게 있죠. 그거보다 얘가 훨씬 중요해. 얘는 거의 90%가 시험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90%가. 그래서 이 지대만큼은 반드시 전체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과거의 관리성 보니까 우리 15회부터 뭐 있으면 26회까지 딱 한 번 안 나왔어. 지대에서. 매년만 지대 시험 났거든. 그만큼이 중요하니까 이 지대만큼은 정확하게 개념 파악하셔야 하시는데 주로 포인트는 뭐냐? 여기 있는 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항상 이걸 먼저 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있죠. 나머지 내용들은 뭐 있습니까? 예. 그 문제 풀면서 특징만 쭉쭉쭉 봐놓으시라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 2번요. 85페이지. 자, 85페이지 있는 문제 2번부터 갑니다. 자, 니 카드랑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요. 거기 있는 1번, 그 다음에 3번, 그죠? 1번과 3번, 좁은,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지대 발생 원인 뭐? 원래 비역도 플러스 수학 체감인데 수학 체감 그냥 넘어가시라 한 게 없으니까. 2번 볼까요? 비역대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에서 오는 수학의 차이가 지대로서 지주에게 들어간다. 이건 참고로 잠시만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농업지대는 고전이거든요. 이 지대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불로소득입니까? 생산비입니까? 응? 농업지대가 어디 고전. 불로소득이야. 요렇게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요. 지대는 결국 뭐 있습니까? 토지의 생산성과, 그 다음에 한계지 생산성.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우덩지와 열덩지고 저기 사이죠. 열덩지 같으면 한계지, 그죠? 한계지보다도 그 당의 토지가 비옥도 좋은 그 차이를 뭐라냐, 곧 이게 지대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려보시고요. 예, 넘어갑니다. 물론, 그 2번에 4번은 끝에 말이 중요하죠. 얘는 절대 한계지에선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뒷장 가볼까요? 마르크스. 막스도 있죠. 딱 두 개만 기억하세요. 뭐를 보는가 하면요. 1번과 있죠. 1번과 4번이 요 두 개만 기억하시라고. 1번과 4번.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절대지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발생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한계지에서 대해서 차액지는 지대가 지불하지 않지만 절대지는 지불하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하면 이보다 비옥도가 좋은 토지 내에서 토지 이용자가 차액지대도 지불하고 절대지대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맞죠, 그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거기 있는 말이 이겁니다. 어쨌든 현재 뭐 있습니까? 앞에가 맞죠? 그 다음에 이보다 한계지보다 좋은 땅에 대한 그 차이가 뭐요? 차이가 차익지대지. 그죠? 그 다음에 절대지대도 뭐 지불하게 된다. 자, 요 말 지금 약간 문제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있습니까? 절대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이거든요. 영향을 주면 이거 무조건, 요거 하셔야 되네. 지금 하고 있는 이 막스 있죠? 막스는 얘는 누군지 압니까? 막스는 신고전입니다. 신고전. 그래서 얘는 뭐로 봐야 됩니까? 노력에 대한 대가 생산을 본다 말 뜻이. 자, 일단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문제 4번 가보겠습니다. 자, Tnen. 자, Tnen 가보겠습니다. Tnen은 중요한 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까지 봐야 되네. 자, 1번 갑니다. 1번 요거 묻는 거죠. 자, 지대 공식 요거 묻는 겁니까? 지대란 것은 같은 곡물, 매상고액. 매상고액에 뭐 있습니까? 생산비에다가 또 뭐 있죠? 운송비 차이가 그 지대인데, 이때 운송비 저력이 뭐 됩니까? 지대가 되어진다. 이 말 묻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읽어보시면서, 자, 봤습니까? 요 말 묻는 거 보세요. 자, 니카드가 먼저 나왔습니까? Tnen이 먼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한 개 더 추가시킨 거 아니야? 그죠? 2번이 그 말이에요. 절대 차액지대 위치란 개념을 추가해서 만들어진 게 위치지대. 그죠? 자, 3번 가볼게요. 결국 니카드는, 자, Tnen은 보세요. 영양중계 세 개. 입찰지대 곡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동심은 또 현대지대의 교량적 역할하는 것도 Tnen. 읽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뭐 있습니까? 집약적이죠. 5번째, 작물 경제 활동에 따라 한계 지도성이 달라진다. 여보세요. 이거 묻는 거거든요. 현재 도심 건설은 급경사 이게. 2번째 목적어 이거요. 3번째 이게 누구냐? 윤작식, 곡초식, 산포식이요. 그러니까 각각에 있는 작물마다 한계 지도성이 달라진다. 이 개념이.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갑니다. 6번.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 자, 알론소는 첫 번째 1번 그 말이죠. Tnen의 고립구이라는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키다. 이 말 아닙니까? 요 그림을 갖다가 변형시킨 누구요? 요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알론소입니다.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을 갖다 접목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요. 항상지대라는 것은, 자, 물어보자고요. 여보세요. 여기에서는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 땅을 취득하는 사람이 A, B, C 누가 취득합니까? 그러니까 최대 지대 지분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땅 취득하겠지. 그죠? 그렇게 묻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째 뭐 있습니까?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 땅,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서 결국은 초과인이 최대가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자, 이거 보세요. 이 말 묻는 거예요. 요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요 지대를 먼저, 지대 금액은 요거 묻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이 땅을 빌렸어. 네, 빌렸는데 이 땅이 이용되니까 월세 줄 용의는요. 내가 늘어가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이용까지 줄 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이상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보니까 초과인이 500 발생했어. 500. 그럼 나는 현재 이 건물에 이용할 때 만약 집주인은 지대를 갖다가 지대를 800 돌래. 그럼 나는 현재 뭐 있습니까? 500이란 초과인 발생했죠. 요거까지만 줄 용이 있지. 이거 이상 준다면 들어봐서 오히려 손해본 거 아닙니까? 장사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항상 지대 금액은 각 지역에서 발생했던 뭐 있습니까? 불로스톱. 초과 이윤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 있습니까? 3번째 요거 묻겠네. 각 지대 곡선상에서는 자, 보세요. 다시 해볼게. 자, 여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현재 요만큼 초과인이 100원 발생했어. 얘는 초과인이 80원 발생했어. 얘는 초과인이 60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현재 초과인이 발생된 금액까지만 지대를 준다고. 그 요만큼 초과인이 발생한 만큼 내가 지대를 얼마 준 거예요? 100원 준 거지. 100원 준 거 아니에요?
이미 지대를 주었으면, 초관이 발생한 만큼 지대를 주었으면, 지대 곡선상에서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이제? 초관이 없다는 거야. 초관이 발생된 거니까 지대를 다 준 거야. 그럼 뭐만 남습니까? 그래서 정상이온이 발생됩니다. 정상이온만 뭡니까? 존재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현재 뭐 있으면 핵심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예, 초과인이 최대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있습니까? 정상이온이 뭐 있습니까? 예, 최대가 되는 지점. 예? 최대가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 초과이 0이 되는 지점이죠. 초과이 0이 된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예, 정상이온만 존재하는 것이 곳의 지대를 말한답니다. 자,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 7번 가보니까요. 예, 1번 갑니다. 차액은 뭐라고요? 비옥도죠. 2번 갑니다. 절대는 반드시 뭐라고요? 체열등제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죠. 3번 T는 반드시 기본 전역 비옥도 동일한 거죠. 무슨 차이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4번 입찰 지대는 가장 높은 지대를 줄 수 있는 산업만이 그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이죠. 5번은 뭐 있습니까? 차액은 항상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 일치하면 여기 보세요. 생산물 가격 100원이야. 예? 생산비 100원입니다. 지대 얼마요? 지대가 0인 지대는 뭐라지? 한 개지. 한 개지. 그래서 여기 있는 현재 5번은 그 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한 지역이 한 개지가 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한 개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시고요. 자, 나머지 8번은 그냥 넘어가고 9번. 9번도 우리 과거에 시험 냈던 건데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잠시만요. 지대가 어느 정도 발생을 따져보는데 이건 전부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전부 이건 T는. 그럼 운송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운송비는 보니까 거리에다가 거리당 비용이 있죠. 그 운송비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각각의 산출된 값이 플러스 1대가 초과이 발생한 거지. 요것만큼 지대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거기 있는 쌀 가보죠. 생산비가 얼마요? 생산비 가격이지? 시장 가격이 150원이죠? 생산비가 70이고, 그 다음에, 킬로당 뭐 있습니까? 비용이 5원이죠? 총 몇 킬로죠? 19킬로인데, 여기 5원 아닙니까? 이거 얼마 되지? 75입니까? 95죠? 더하면 얼마 됩니까? 165지. 그런 결과 이건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우유. 우유를 해볼까요? 우유. 자, 우유도 가격이 200원 되죠? 인데 보니까 생산비가 100원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9kg인데, 거리당 비용 얼마죠? 4원 더 같죠? 요 값이 얼마죠? 76입니까? 176에다가 200 빼버리면 뭐 있어요? 24 나옵니까? 따라서 이런 적은 뭐 있습니까? 당연히 농작물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플러스 나오는 값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해보는 게 뭐 있습니까? 예, 거기 있는 우유하고 사과는 둘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역에 이 지역은 우유와 그 다음에 사과는 한다는 말 뜻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일단 그런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뒷장 가볼까요? 단지 11번에 볼 것은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준지대에 대한 개념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준지대에 대한 개념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1번 같이 뭐 있습니까? 기계나 기구 등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는데 2번처럼 봤을 때 이건 뭐예요? 일시적인 소득을 뭐라 한다고요? 준지대를 한다. 요거 마시면 돼요. 더 이상 딴 거 보지 말고 3번도 있네. 4번.
고정 생산 요소 공급량이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뭐 있습니까? 예. 준지는 항상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했는데 일단 자 핵심이고요. 항상 단기간에 어떤 생산 요소를 투입하지 않고도 이익이 발생되는 곳에 발생되는 이익료가 뭐냐고 이게 준지대로 이거 마시면 된다고요. 또 그렇게 마시고 예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좀 쉬었다가 12번에 있는 도시 공간 구조 할게요. 이 들려요?